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채팅이나 마이크 자유롭게 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들리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온라인, 실내 캠퍼스 투어 다음에 온라인 전공 멘토링 순으로 진행해 볼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인하아띠로서 여러분들한테 캠퍼스 투어 먼저 진행해 드린 다음에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생으로서 온라인 전공 멘토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캠퍼스 투어는 직접 학생들이 우리 인하대학교에 와주셨을 때 진행하는 실내 캠퍼스 투어처럼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채팅이나 마이크로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인하아띠 12기 나홍찬 아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인하대학교와 인하아띠를 소개하는 인하를 시작으로 전공 소개, 인하대생의 대학 생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및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실내 캠퍼스 투어를 받고 가실 때 저희가 질의응답 및 퀴즈 시간에 맞추면 상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인하대학교에 캠퍼스 투어를 오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정답을 맞춰본다는 생각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하아띠, 제가 속해 있는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인하아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하아띠의 아띠가 과연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요? 한번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네, 채팅으로든 마이크로든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인하아띠라고 들어보신 친구도 있을까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같이 다 같이 한번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화면을 통해서 저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이날을 위해 함께한, 이날을 위해 함께할 이나인의 아름다운 띠라는 뜻을 가진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이나띠입니다. 이나띠에서는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 투어 같은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일일 대학생 체험, 그리고 코엑스 입시 박람회의 진행 및 안내를 돕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행사의 의전에도 참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입학 홍보대사로서 학교 홍보 모델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하대학교의 인하가 어떤 말의 줄임말인데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있으면 채팅으로든 마이크로든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인하가 어떤 말의 줄임말일지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네. 석정여자고등학교 은서 친구가 대답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인천 하와이의 줄임말인데, 인천 이승만 박사님의 발의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주고 하와이 교민분들의 성금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대학이라고 하여 인천 하와이 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하대학교의 취업률인데 인하대학교는 2018년 기준 수도권 상위 15개 대학 중에 취업률이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 규모별 취업 현황은 다음과 같은 화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공우주공학과에 관심 있어서 들어온 친구들이잖아요.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은 2020년도에 만들어진 이 건물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에서 현재 수업을 듣고 다양한 교수님들 지도하에 다양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천 1호선 역 중 하나인 테크노파크 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또한 좋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인하대학교 선배님들이신데 에너지 계열부터 금융 계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인하대학교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퀴즈 화이트 해커편 보신 친구 있을까요? 있으면은 채팅으로든 마이크로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해커편 보신 친구가 없는 걸로 알고 설명드리자면 유퀴즈의 화이트 해커편에 나오신 분 중에 박찬함 대표님이 계신데 이 박찬함 스틸리언 대표님도 우리 인하대학교 출신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부터 영화 방송 계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인하대학교를 빛내주고 계신 선배님들이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 있어 할 인하 속의 연예인인데요. 뉴이스트 황민현님, 엑소 수호찬열님, 그리고 김구란님, 김동현님,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스카이캐슬 본 친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편하게 그냥 네 이렇게 그 채팅 입력하셔도 되고 저 스카이캐슬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아, 네. 본 친구들 몇 명 계시네요. 네네. 김보라 배우님 다들 아시죠? 그래서 스카이캐슬의 주연으로 출연하셨던 김보라 배우님도 우리 인하대학교 출신이시고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조금 알 법한 박종윤 축구 해설가님도 우리 인하대학교 출신이십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인하공과대학으로 시작한 만큼 공과대학엔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요. 총 4개의 계열, 16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공학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회인프라공학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본 토목공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회 기반 필수 시설인 도로, 항만, 교통, 수자원 시설 등의 설계 및 계획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인데요. 자연과학대학에는 총 7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 보시면 해양과학과라는 학과도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해양과학과에서는 해양 공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해양 자원의 실용화 등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대학에는 총 4개의 학과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다른 학과들은 과로 끝나는데 한 학과만 부로 끝나는 학과가 눈에 보이는데 다 같이 입으로 소리내서 저랑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태물류학부. 네, 다들 이야기해 주셨죠? 네, 아태물류학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태물류학부의 아태가 어떤 말의 줄임말인데 혹시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아마 다들 생소하실 텐데 아태가 어떤 말의 줄임말이거든요. 혹시 맞춰보실 친구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는 이제 대륙의 이름 중에 앞글자를 하나 가져온 것이고 태는 이제 어 해양 대양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아시아 태평양 맞춰준 다은 친구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의 줄임말인데요.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주 무대로 삼아서 어떠한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최초 생산지에서 물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온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적게 들이고 어떻게 하면 싼 가격에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에는 총 7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과대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문과대학에는 총 8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그 학과 이름이 제일 긴 학과가 눈에 보이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 네, 제가 설명드릴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는요. 문화 콘텐츠학과, 문화 경영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는데 예를 들어 아바타라는 영화를 예로 들자면 아바타라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창작 및 생산을 담당하는 부분을 문화 콘텐츠학 그리고 문화 기획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예고편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을 문화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범대학에는 총 6개의 학과가 있는데 다른 학과들은 그 과목명이 학과 앞에 이름이 붙어 있어서 예측하기 쉬울 수 있는데 하나의 학과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이 학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학과가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교육학과. 네,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교에 계신 위클래스 선생님처럼 상담 대학원에 진학해서 상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평생 교육과 같은 깊이 있는 깊은 교육의 내용을 배울 수도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인과 체육인을 양성해내는 예술체육대학인데 인하대학교 예술체육대학에는 총 5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에는 의예과와 간호학과가 있는데 인하대 자대병원인 인하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실습 경험과 취업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는 총 5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2023년도에 인하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었는데 계열 구분 없이 정시 모집 수능 일반 전형에서 총 7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2학년 진입 시에는 인문, 자연, 예체능 구분 없이 전공 선택권 완전히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의과대학,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은 제외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하대생의 대학 생활을 알아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대학교는 학문의 장. 인하대만의 혜택은 네, 우리 인하대학교에는 다양한 공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문과대학에 위치한 아름 라운지, 학생회관 디자인 팩토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라운지, 병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라운지, 인천공항 물류 라운지, 월천 라운지, 해동 꿈지니어 라운지, 그리고 정서학술정보관 라운지, 마지막으로 스터디 카페 등 다양한 공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셔서 다양한 공부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셨다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겠죠. 우리 인하대학교에서는 이러한 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59개의 국가 389개의 학교와 교류협정 체결을 맺고 있고요. 이러한 학교와 교환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학생이라고 한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갔다 와야 하는데 이런 것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우리 인하대학교에는 방학 기간 중에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까지 해외 지역에 파견되어서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만약 입학하신다면 이러한 프로그램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인하대학교가 아까 인천 하와이 대학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곳 인천뿐만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도 위치해 있는데요. 2014년에 첫 개교를 하여서 2018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졸업생의 90%가 IT 기업 및 정부기관에 취업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학 단위 교육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학교에도 도서관이 있죠. 우리 인하대학교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인하대학교 도서관 중 중앙도서관인 정서학술정보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건물의 지붕이 어떤 모양을 닮지 않았나요? 혹시?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자유롭게 채팅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마이크 켜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학교에도 졸업하면 졸업식이 있듯이 대학교에도 학위수여식이 있는데 학위수여식에서 학생들이 쓰는 모자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학사모. 학사모를 본떠 만든 건물이 맞는데요. 보통은 저희 인하대학교 캠퍼스에 직접 오시면 학사모를 본떠 만든 정서학술정보관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직접 대면을 해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사모를 본떠 만든 정서학술정보관. 네, 이 정서학술정보관에는 소장 도서가 무려 165만여 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65만이라고 하면은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63빌딩 아시나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63빌딩의 비율을 해보겠습니다. 63빌딩 330채를 쌓아 올린 높이가 165만여 권이라는 숫자와 같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셔서 이러한 많은 도서들을 이용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오셔서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겠죠? 그 다음으로 165만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숫자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혹시 채팅으로 빠르게 이 숫자가 몇인지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이 숫자 혹시 지금 빠르게 읽어본 친구 있을까요? 있으시면 네, 맞아요. 500억. 500억이라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할지 혹시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아까 165만이라는 숫자는 책의 개수, 500억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조금 어려운가요? 혹시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네, 은서 친구 예산이라고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에도 또 예산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다음 친구 맞춰주셨어요. 네. 500억이라는 숫자는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총 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 입학하셔서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이런 장학금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생의 대학생활 두 번째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V로 보는 인하대학교의 모습. 여러분들 혹시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본 친구 있으면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배우 배두나님과 조승우님이 출연하신 비밀의 숲 본 친구 있으면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인하대학교의 정서학술정보관과 본관이 비밀의 숲의 촬영지로 활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SBS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이 런닝맨에도 우리 정서학술정보관이 촬영지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많이 방영되고 있는 SNL 또한 인하대학교 정서학술정보관에서 촬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성경 배우님과 남주혁 배우님이 출연하신 역도요정 김복주 본 친구 있을까요? 채팅 정말 편하게 입력해 주셔도 좋으니까 사소하게라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보신 친구도 있고 이것도 안 보신 친구도 있을 텐데 배우 이성경 경님과 남주영 님이 출연하신 이 역도요정 김복주라는 드라마는 대학 생활의 커플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
인하대학교 명소 중 하나인 인경호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물인 2호관, 그리고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대운동장 등 다양한 곳에서 이 역도요정 김복주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방학이나 이런 쉬는 기간에도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 인하대학교를 꾸준히 방문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 재학생이 되신다면 운이 좋다면 연예인분들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김구라님과 김동현님도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김동현님과 김구라님 부자께서도 아빠 본색 촬영을 위해서 우리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하대생의 대학생활 세 번째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인하대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및 정보. 우리 인하대학교는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3개의 생활관에 절반을 배정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 신입생이 된다면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기숙사 배정받는 것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축제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인하대학교에는 대동제라는 이름의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빼곡하게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어떠한 가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어떤 가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을지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아마 맞추기 정말 어려울 텐데 정답은 트와이스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요. 트와이스 이외에도 노라조, 볼빨간 사춘기, 위너, 싸이, 다양한 연예인분들이 우리 인하대학교의 축제를 재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매년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 축제인 대동제에는 동아리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제 푸드트럭과 다양한 활동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셔서 축제를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 인천, 그 길을 이끄는 인천의 다양한 인프라의 중심에는 인하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신다면 주변에 이렇게 놀거리들도 많고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꼭 재밌는 대학생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려면은 접근성 또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인하대학교에는 정문에 위치한 수인분당선 역 중 하나인 인하대역이 위치해 있고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511번 버스를 타면은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주안역에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및 퀴즈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실내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면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을 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아까 맞춰준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다시 대답해 주셔도 좋고 또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채팅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까요? 인하대학교의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네,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맞춰주셨는데 인천 하와이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주고 하와이 교민분들의 성금이 모여져서 만든 대학이라고 해서 인천 하와이 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퀴즈. 인하대학교에는 물류특성화학과가 운영 중인데 해당 학과의 이름은 자유롭게 채팅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되는 친구가 있다면 마이크로 이야기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제가 경영대학 중에서 하나의 학과만 부로 끝나는 학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은 친구 맞춰주셨는데 아태물리학부가 맞습니다. 아태물리학부 정답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사모를 본떠지은 인하대학교의 대표적인 건물은? 아까 다은 친구가 학사모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건물의 이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한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어렵다면 어떠한 것과 관련 있는 건물인지 말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서학술 정보관. 친구 되게 똑똑하네요. 제가 기억해 달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은 정서학술 정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는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인 인하아띠란 무엇일지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인하아띠의 뜻이 무엇이었을지 혹시 네, 용준 친구 맞았습니다. 아름다운 띠 맞습니다.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나띠는 공식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 블로그 등 다양한 SNS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은 질문 주시면 저희가 인스타그램 DM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답장을 해드릴 테니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나티 유튜브도 운영 중이니 여러분들 꼭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입학 상담 전형 자료가 부족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셔서 이런 다양한 자료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실내 캠퍼스 투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내 캠퍼스 투어를 저와 대면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인하대학교에 오셔서 같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이번에는 제가 인하띠가 아닌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소속으로 속해 있는 학생으로서 온라인 멘토링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19학번 나홍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도 이렇게 저와 온라인 멘토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 소개부터 학과 및 커리큘럼 소개,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대학 생활, 그리고 항공우주공학이란 뭔가,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창의, 근면, 봉사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사고 판단을 바탕으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에는 다양한 핵심 전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산학협력인데요. 산학협력이 무엇이냐면 산업체와 교육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협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인하대학교는 인천 산학융합원과 인하대학교가 이러한 협력을 맺고 있어서 다양한 실무 경험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에서 우리 인하대생을 선호하는 편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신다면 이런 산학협력 교육도 많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의 이제 전경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사진은 인하대학교 정문 쪽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인하대학교의 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큰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의 숲 촬영지로도 활용되었던 인하대학교의 본관입니다. 저 본관에는 입학처를 비롯한 총장님실도 있고 다양한 학교의 중요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아까 친구들이 맞춰주신 정서학술 정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의 상징 동물이 있는 이 탑이 눈앞에 보이는데 인하대학교의 상징 동물이 혹시 무엇일지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네, 용. 네, 용 맞습니다. 용 중에서도 비룡이 인하대학교의 상징 동물인데 이 비룡탑은 인하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당시 재직 중이시던 교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설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인하대학교라고 써 있는 큰 건물이 있는데 저곳에서는 IT 계열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다양한 학생들이 저 건물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하대학교라고 쓰여 있는 오른쪽 건물에 비교적 낮은 건물에서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편의시설도 즐기고 있고 이곳에는 편의점도 있고 서브웨이도 있고 여러분들이 휴식처로도 활용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인하대학교에서 봄에 촬영한 5호관 앞에서의 사진인데요. 5호관이라고 한다면 문과대학 학생들과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곳은 인하대학교의 명소 중 하나인 임경호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 맞춰주신 정서학술정보관의 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인데요.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해서 맞은편에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다양한 주변에 즐길 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입학하신다면 2학년부터 이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과 및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공우주공학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해달라 하면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항공우주공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이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 전체를 국경 없는 세계 국가로 만든 현대 항공기술 그리고 우주를 개척하는 그러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항공기부터 로켓 발사체까지 다양한 미래 산업의 중추적인 첨단 연구 개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영상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사용 발사체 관련한 건데요. 이 재사용 발사체를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사체를 다시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TVC라는 기술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추력, 벡터, 제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TVC가 어떤 영어의 약자일지 혹시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TVC. 일단 추력, 벡터, 제어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T는 추력과 관련된 단어일 텐데 혹시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네, 용준 친구 맞추셨어요. thrust. 네, thrust라는 단어 맞고요. 그다음 TVC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V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아까 한국말로 말은 해버렸는데 혹시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네, 벡터. 네, 다은 친구, 용준 친구가 말씀해 주셨는데 벡터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용준 친구 맞추셨습니다. 컨트롤입니다. 네. 그래서 TVC는 Thrust Vector Control이라는 영어의 약자이고요. 이러한 기술이 이 영상에서 활용된 기술인데 이러한 재사용 발사체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고 자세 제어부터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대기권에 진입할 때 공력 과열과 같은 여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력 가열이라고 하면 기체가 이제 공기의 힘 때문에 탈 수도 있잖아요. 너무 빠른 속도로 이게 발사체가 쏘아지고 다시 오는 과정에서 공기의 힘 때문에 이게 탈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공력 가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마하수 관련한 건데요. 마하 1이라는 게 혹시 어떤 뜻일지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마하 1? 마하 1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네, 용준 친구 맞춰주셨어요. 음속. 네, 맞아요. 마하 1이라는 거는 그냥 소리의 속도와 똑같은 것을 의미하고, 보통 마하수 0.5에서 0.7을 저희가 아음속이라고 하고, 마하수가 1이 넘어가면 초음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도 제가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마하 1을 넘어가면 초음속이 생기고, 이러한 그 마하 1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충격파라는 게 생기는데, 여러분들 보통 전투기가 앞쪽이 뾰족한 거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투기들이 그 마하 1 이상을 그 충격파를 뚫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UAM 관련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혹시 UAM도 TVC와 같이 어떤 말의 줄임말인데 혹시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여기 영상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도심 항공 교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U는 어떤 영어 단어의 줄임말일까요? U. 도심을 뜻하는 단어겠죠? 네, urban 맞고요. 네, 맞고. 그다음 A는 뭘까요? 에어. 네네. 다은 친구, 용준 친구 두 분 다 맞추셨고, 그리고 M은 무엇을 뜻할까요? M. 네. 용준 친구 다 맞추셨고, 네, 모빌리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Urban Air Mobility라는 단어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UAM이라는 게 이제 하늘을 말 그대로 도심을 이제 하늘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최근에 교통체증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UAM과 관련된 연구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UAM과 관련된 영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의 연역인데요. 1972년에 설치 인가를 내서 현재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에 송도 항공우주융합 캠퍼스로 우리 항공우주공학과를 이전 완료했다는 그러한 설명들이 써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에는 이런 로켓 모형이 있는데, 이 로켓 모형은 1964년에 인하대 로켓반에서 인천 앞바다에 실제로 쏘아 올린 한국 최초의 3단 로켓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로켓을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하대학교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우주공학 하면은 공력, 추진, 구조, 제어 총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인하대학교에는
이 분야에 굉장히 유능하신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학과 과목들하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공 과목이랑 교양 과목이 대학교에 입학하시면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전공 과목이라고 한다면 항공우주공학과 조금 더 관련이 깊은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감은 안 오시겠지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1학년 때는 창의적 공학 설계, 정력학, 항공우주공학 개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항공우주 구조 해석, 추진연소 기초 이론, 저속공기역학 등등등 연력학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4가지 분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추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좀 이따가 추진이 뭐고 공력이 뭐고 이런 것을 설명드릴 건데, 추진이라는 것은 고온 고압 가스를 이용해서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추력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추력을 얻어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그러한 추진 분야랑 관심이 좀 많고 관심이 있다 하면은 추진 연소 기초 이론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대학교에서는 전공 과목 중에서도 전공에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도 있고,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전공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필수 과목을 들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학점을 채워 나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죄송합니다. 추진 분야를 듣거나 뭐 공력 분야를 듣거나 제어 분야를 듣거나 구조 분야를 듣거나 본인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공우주공학과에 입학하시면 본인이 어떤 분야와 더 맞는지를 찾아서 관심 있게 찾아서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2학년까지 마친 상태고, 이제 3, 4학년을 앞으로 저도 배워나갈 건데, 3, 4학년에는 대부분이 전공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 4가지 분야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기의 힘과 관련돼서 배우는 공력인 과목에는 고속공기역학, 기초전산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구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항공기가 아까 공력 가열이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항공기가 쉽게 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를 구조 분야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 분야와 관련된 과목이 구조진동론, 전산구조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제 동기의 말을 들어보면 구조 진동론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의 진동의 원리와 같은 그런 부분부터 교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제어 분야인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TVC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공기를 이제 제어하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런 제어하는 기술과 관련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 자동 제어와 비행 동력학 및 제어라는 과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부생 과정에서는 우리가 비행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거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지만, 그러한 비행기를 제어하기 위한 기초적인 언어 등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현재 학교에서 코딩이나 이런 걸 배우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파이썬이라는 코딩 과목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초적인 과목에 대해서 학부생 때는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과 관련된 과목은 가스터빈, 로켓공학, 추진기관 설계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항공 분야에 대해서만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항공 그리고 전자와 연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최근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여러분들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산업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러한 산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산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로 알려진 AESA 레이더나 전자광학 추적 장비나 전자파 방해 장비 등에서 이러한 전자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중이라고 해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입학하셔서 전자공학 혹은 전기공학과 연계해서 항공전자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항공전자 분야를 연계 전공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공학과 전자공학 이렇게 총 7과목씩이 나와 있는데 5과목씩을 필수로 이수해야 되고 아까 전공 과목에서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전공 선택 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남는 학점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더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각 학과의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입시 수시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것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자료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전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적용되었고 이나 미래인재라는 전형에서는 서류와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이나 참인재 전형에서는 서류 100%,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운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인하대학교 입시 결과인데요.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항공우주공학과의 내신 성적을 보시면 평균은 2.5, 2.69, 최저는 2.69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2점대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떠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네,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이나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2점대 중반을 2022학년도에는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나 참인재, 아까 서류 100%로만 본다는 그 전형에서는 평균이 2.37, 최저가 2.93으로 보통 2점 초중반 정도의 성적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시다시피 항공우주공학과를 보시면 평균은 2점대 2.34 정도로 2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이니까 논술 전형은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가 들어간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어 할 부분인데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공우주 분야에 정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대학원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1, 2, 3, 4학년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생 졸업으로는 어느 쪽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가 궁금한 학생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학사 졸업 후에는 우리가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처럼 그러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데 전자 및 반도체 분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르노, 삼성자동차, 현대, 기아 등 다양한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고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분으로는 SK건설, 현대중공업 등 이러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분으로도 취업할 수 있고 방위산업체로는 LIG 넥스원, 하나테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까지 이러한 다양한 분야로 기계공학과 학생들과 비슷하게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학사 졸업에는 이러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항공 쪽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깊게 해보고 싶다 한다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석박사를 졸업하신다면 국가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나 칼이라고 불리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취직할 수 있고 방위산업체 및 기업연구기관으로는 대한항공, 카이라고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있고 LIG 넥스원, 하나테크윈,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항공우주공학과에 입학하신다면 이러한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공우주공학에는 총 4개의 분야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는 제어 시스템 연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비행체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까도 또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부생 수준에서는 비행기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초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제어연구실에서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 유도 제어 그리고 경항공기 개발에도 성공하고 있고 다양한 인베디드와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회전익이랑 고정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고정익이라는 단어를 혹시 설명해 줄 친구 있을까요? 뭐, 고정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셔도 좋고, 고정익에는 어떠한 종류의 비행체가 있을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정익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 날개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비행체가 있거든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인하대학교가 인천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에는 이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하나 있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인천에는 그러한 비행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하나 있다. 네, 비행기, 맞아요. 다른 친구 맞았는데, 비행기. 네, 그래서 여객기 같은 거를 이제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고정익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회전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회전익. 회전익이 무엇일지 맞춰볼 친구가 있으면 말해줘도 좋고, 회전익에는 어떤 이러한 비행체가 있다라고 말해줄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네, 드론 맞았어요. 드론이나 헬리콥터 같이 이 날개가 회전하는 것을 회전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전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본 거고요. 이 제어 시스템 연구실에서는 회전익 항공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은 제 동기가 보내준 영상 중 하나인데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9개의 드론이 있는데 이런 군집 드론 비행 시나리오를 9개의 드론에 탑재해서 비행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론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빙글빙글 돌다가 본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영상으로 보여질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모션 캡처 시스템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런 모션 캡처 시스템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실제 비행 영상이 촬영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화면 지금 안 보였었나요? 다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모션 캡처 시스템 영상은 보였을까요? 아, 네. 그럼 지금 영상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촬영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PPT가 닫혀서 제가 다시 실행시키고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이 있으면은 채팅으로 계속 질문 주셔도 되거든요. 제가 이 PPT 화면 다시 띄우는 동안 질문 자유롭게 주시면 제가 답변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제어 연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다시 화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연구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영상까지 방금 보신 거고, 다음은 공력, 해석 및 설계 연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력이 아까 제가 조금 정확하지 않게 설명을 드렸는데 공력이 무엇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말 그대로 공력이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공력이 무엇일지는 좀 어렵죠. 그래서 공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기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비행기가 날개랑 엔진을 달았다고 바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행기가 공기의 힘으로 어떻게 떠오를 수 있을지,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을 공력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공력연구실에서는 전산 유체역학을 이용한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곤충형 날개를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음속, 초음속
이란 단어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음속 풍동, 초음속 풍동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풍동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큰데, 풍동이 우리가 하늘에서 직접 이렇게 시험을 바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비행기 모형 같은 것을 지상에서 모형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공간 터널 안에 바람을 인위적으로 불게 해서 이 비행체의 이제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그러한 것을 풍동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풍동 실험과 관련된 영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쳐보셔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연구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진이라고 하면은 추진연구실에서는 추진기관이 어떻게 설계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진이란 그 압축 고온 고압 가스를 이제 발사시켜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어떻게 나아갈지 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하대학교 추진연구실에서는 가스터빈 엔진, 로켓 엔진 등 추진기관 전반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소형 제트 엔진 실험 영상 등 다양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재료 연구실인데, 구조재료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체가 뜨거워져도 이게 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에 사람들도 타고 있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항공기가 타면은 오는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에서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조연구실에서는 항공우주 구조 설계 및 해석, 그리고 유한요소법을 통한 구조 해석을 위한 수치 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부품 제작 기법 연구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잉 787이라는 비행체의 날개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꺾어보는 사진인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을 때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에서 인위적으로 꺾어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하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 또한 구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는 항공기 연구회와 에이다라는 소모임이 있는데, 먼저 항공기 연구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연구회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소모임인데요. 다양한 항공기에 대한 지식도 서로 습득해 나아가면서 카티아, 3D 프린터, 아두이노 등으로 학습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대회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수상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소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입학하셔서 항공기 연구회 소모임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이러한 기초적인 항공기부터 다양한 이제 학생들끼리 활동을 하면서 비행기도 만들어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항공우주공학과 입학하신다면 이러한 소모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스터디를 하는 소모임인 에이다인데요. 에이다는 여성 최초 프로그래머인 어거스트 에이다에서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다에서도 여러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스터디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는 격년으로 시행되는 학술제가 있는데, 그 학술제 이름인 에어로피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어로피아에서는 연구실이나 이렇게 소모임 등에서 본인들이 활동했거나 연구한 결과를 사람들에게 본인들은 이제 무엇을 했다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학술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술제에서는 이렇게 연구실에서 성과를 낸 비행기도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 이렇게 게임에도 참여해보고 이러한 활동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버워치 해본 친구 있을까요? 오버워치? 오버워치 게임 해보신 분 있을까요? 아, 네.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오버워치에 나오는 토르비온의 포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이라면 잘 모를 수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이 포탑 끝에서 이렇게 광선이 나오면서 그러한 이제 게임 캐릭터의 무기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인하대학교 선배님이신데 본인이 군대에 가셔서 본인 이걸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만드셨거든요.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하였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우주 분야 쪽으로만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공학과 학생들처럼 그런 기계 쪽 관련 계열의 직무에도 취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학술제가 열리지 못했고 올해 2022년도에 열린 에어로피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대학 생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신입생이 되시면 MT나 OT 등 그런 활동들에 많이 참여하게 될 텐데 이 사진은 그런 MT, OT를 다녀오기 전에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대해서 항공우주 캠퍼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었고 쭉쭉쭉 나아가서 그리고 2020학년도에 2학기에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에 이전을 완료했고 그리고 학과 발전 가능성 향상 및 장학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관심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의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항공우주 공학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항공우주 분야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로호나 이제 누리호 같이 앞으로도 우리가 우주에 관련돼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가 꾸준히 되어야 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슨 과목을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이니까 당연히 수학을 잘하면 좋은 거고 친구들이 그러면 공과대학이니까 물리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 경험을 비춰서 설명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물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잘 하지 못했지만 일단 공과대학에 진학한 후에 공부를 하면서 함께 병행하면서 했던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현재 물리를 못하거나 뭐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못하거나 이제 관심이 없는 친구도 있을 텐데 본인이 지금 물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공과대학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본인이 수학을 잘한다면 수학도 열심히 하시고 뭐 물리를 추가적으로 본인이 공부도 잘 할 수 있다 하면 하시는 것이 좋지만 못하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이 물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 좋아하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항공우주공학과여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물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싫어하더라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수학은 정말 잘하면 좋은 것이고 물리는 못하거나 싫어하더라도 와서 배우고 본인이 찾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가 다른 대학교의 항공우주공학과와의 차별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먼저 서울대와 함께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항공우주공학과고요. 항공우주 분야에 실무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능하신 교수님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 같이 그런 실무 분야에서 정말 연구나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 우리 인하대학교 교수님으로도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우주융합 캠퍼스가 2020년부터 완공되어서 그곳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수업을 듣고 있다는 점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대학교와의 차별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고요. 혹시 제가 부족했거나 궁금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현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든 마이크로든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석정여자고등학교 은서친구 감사합니다. 네, 용준 친구 감사합니다. 네, 다음 친구께서 과학탐구 선택은 어떻게 하셨나요?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원과 생명과학 원을 선택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물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원과 생명과학 원을 선택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은 질문사항 있을까요?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 대학 생활에 관해서 질문 주셔도 좋고 편하게, 그리고 뭐 학과 관련 질문 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 있으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머지 두 친구는 질문 사항이나 그런 것이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호 친구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셨던 분도 또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저희 2시 반 정도까지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졸업하고 대학원을 많이 가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우주공학과가 사실 전국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공우주 분야 관련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공우주 분야로 자기가 정말 깊게 다루고 싶다 해서 이제 대학원 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고 기계 계열로 본인은 취업을 바로 하겠다 해서 취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대학원을 진학하는 친구들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제 동기나 선배님들을 보면 대학원에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2시 반이 되면은 설문조사 문자 메시지가 하나 나갈 거예요. 그거를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 반에 저희가 2시 반까지 질문사항 받도록 하고 2시 반에 설문조사 완료했으면 완료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채팅을 볼 테니까 질문사항 있으면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대학교 때는 뭐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활동 하셨어요? 뭐 어떻게 재미나게 노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네, 인하대 근처에 할 거 맞냐고 물어본 친구가 있으신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후문이라는 그런 먹을거리들이 형성되어 있고, 이제 즐길거리들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인하대 후문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학년 때 입학하시면 이제 후문이라는 곳을 가시면 다양한 맛집도 많고, 그리고 인하대 근처에는 이제 월미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가 송도에 위치해 있는데,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 맞은편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교에 오시면 수업 중간중간 시간에 공강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수업을 받지 않고 쉬는 시간. 그래서 그 사이에 가서 뭐 아이 쇼핑도 좀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하대 학교 근처에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는 인천공항을 시내버스 타고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쪽으로 넘어가서 뭐 가끔 카페도 가기도 하고 그쪽 바다 구경하면서 시험 기간에도 중간중간에 시간 내서 버스 타고 가서 카페 가서 바다도 구경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오시면 여러분들이 교통수단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대학교 형이나 오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대학 가면 CC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고등학교 남고 나왔는데 남고 나오고 뭐 남중 나오고랑 별개로 본인이 대학교 와서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사귀다 보면은 그러면서 CC를 하는 친구들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인하대학교의 동아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사진 찍는 동아리, 그리고 봉사 동아리, 뭐 영어회화 동아리, 뭐 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 그런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사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해주시고 그러한 정해진 것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이제 조금 제한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를 오시면 본인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우주 분야에는 네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본인이 이제 찾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는 본인이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어,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멘토링 진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대학생이 되면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진행해보고 뭐 이런 활동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학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생으로서도 있는 그러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학교 오시면 다양한 활동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2시 반이 돼서 설문조사 문자 링크가 갔을 텐데 혹시 설문조사 완료하신 친구들은 채팅 남겨주시고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친구들은 계속 질문 주시면 제가 끝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공우주공학과를 아마 기준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항공우주공학과 기준으로는 제가 입학했을 당시 19년도에는 76명 중에 19명이 여자분이었고 나머지가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공대에 비해서는 성비가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친구들이 이제 입학할 시기에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뭐 친형, 친오빠, 친누나, 친언니 분들이 대학생 분들이시면 직접적으로 물어볼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질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정말 다 물어보시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문조사 문자 링크 다 나갔을까요? 못 받은 친구 있으면 혹시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석정여자고등학교 은서친구 감사합니다. 네.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 퇴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이렇게 온라인 멘토링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을 때 또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셔서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문조사 완료한 친구들은 저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